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퀀트글로벌의 한창호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4차 산업혁명과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슈인 이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 4차 산업혁명하고 어떠한 연결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모두 6회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뭐 신문지상이나 미디어 또는 뭐 각종 그 매체를 통해서요, 뭐 아주 저 여러 차례 들으시는 내용이 빅데이터 그리고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빅데이터하고 AI하고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말로 기계학습이라고 번역해서 불리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빅데이터 및 AI와 상당히 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마치 머신러닝처럼, 또는 머신러닝이 마치 빅데이터인 것처럼, 또 AI가 머신러닝인지 머신러닝이 AI인지 이렇게 상당히 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빅데이터, AI, 머신러닝은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 독립적인 개념이요, 서로 전혀 별개인 게 아니고 아주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한다면요, 일단 뭐 양이 많다, 단순히 양이 많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뭐 양이 많다 하면은요, 과거에도 양이 많은 데이터는 얼마든지 있었고요. 현재도 우리가 양이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자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드 드라이브, 뭐 지금 뭐 기가바이트 단위가 아니고 아예 테라바이트 단위가 되어 있죠. 뭐 몇 테라 되는 하드 드라이브 하나 사서요, 밤새도록 거기에 0101 채워 넣으면 몇 테라바이트의 빅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0101 들어있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면요, 단지 양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데이터의 밀도 자체가 엄청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비정형성, 이게 이제 두드러지는 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요, 우리가 과거에 생성되었던 이런 데이터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그런 엄청난 양과 대단히 복잡한 비정형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데이터의 생성 주체가 딱 생성 주체와 소비자가 나눠져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요,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가 데이터를 또 생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같은 게 그렇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유튜브에 자기 비디오를 올리고요, 그것도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성되는 데이터가요, 단지 이제 숫자 데이터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호, 뭐 문자, 언어, 뭐 각종의 데이터가 웹상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는요,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써왔던 정형적인 DB, SQL DB의 딱 테이블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상당량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사각형의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는요, DB로서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비정형성이 두드러진 그런 빅데이터가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하고 AI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되는데요. AI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이제 뭐 천년지능이 이렇게 많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요, 이제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인간의 그 두뇌 노동을 이제 그 인공지능, 기계가 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기계가 이제 대신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빅데이터하고 AI하고는 어떤 관계가 이제 형성되냐면요. 우리 인간이 딱 태어나서 아기가 처음 태어났다. 그럼 아기의 두뇌는 물론 본능적으로 아기가 뭐 숨쉬고 엄마 젖을 먹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본능적인 행동은 뭐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타고나지만 나머지는 일생을 거쳐서 학습을 거쳐서 우리가 점점 애가 뭐 걸음마도 배우고 말도 하고 사회성도 키우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직장 가서 일도 하고 이러면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가지고요 인간의 두뇌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일생을 거쳐서 접하게 되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AI를 하나 만들었으면요 AI가 처음 딱 탄생됐을 때 이거는 어린애와 같이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백지 상태의 AI를 훈련시켜 가지고요 제대로 동작하게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이제 어떤 주력의 이제 산업혁명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가진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가 빅데이터하고 AI인데 왜 머신러닝이란 거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겁니다. 우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게 우리가 흔히 뭐 데이터를 분석한다 하면은 뭐 흔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통계 분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이 통계 분석 방법은요. 빅데이터를 다 우리가 분석하거나 처리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데이터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요. 기존의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빅데이터의 분석에 사용되는 좋은 툴이 뭐냐면 바로 지금 6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머신러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I하고 머신러닝 간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게 AI가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이 AI인 것처럼 혼돈이 되고 있는데요. 그 AI를 그 구현하는 방법은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이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한 이 현재의 시대에 AI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바로 머신러닝이 된다는 겁니다. AI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머신러닝은요, 이 컴퓨터 시대에 가장 유망한 그런 AI를 구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세 개의 그 용어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희미하게나마 조금 이제 그 연결고리 그리고 그 각각 독자성을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요번에는요, 그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되면요, 이 기존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 하나씩 다 설명드리기에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한 거는요, 금융공학, 특히 파이낸스 입장에서요. 그러면 머신러닝이란 게 어떠한 그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요. 한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모든 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의 하나의 예로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금융산업이라고 한다면요. 이 금융산업은 기본적인 속성이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이 뭐 시간이 지나도 금융산업이 중개업이라는 그 기본 속성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중개하느냐, 그 중개의 대상문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변해왔습니다. 아주 뭐 고전적인 금융산업이다 하면은요, 그 돈을 중개, 펀드, 자금을 중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전통적인 금융산업에서요, 이제 우리가 20세기 말에 흔히 우리가 한국의 IMF 사태라 불리는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 이 금융산업은요, 전통적인 자금을 중개하는 그런 그 금융산업 패러다임에서 이미 리스크를 중개하는 시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의 금융산업계가 그 패러다임 변화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가 IMF 사태라 부르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하나의 단초를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금융산업이 한 번씩 이 패러다임이 착 변할 때 거기에 부적은 형상으로 큰 금융위기들이 한 번씩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흔히 이제 서구 선진사회가요, 아시아 지역이 뭐 후진국이라서 이런 뭐 엄청난 이제 사태가 일어났다 했는데, 그럼 뭐 선진국이라고 빌 수 있느냐? 선진국이라고 또 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이를 보면요, 또 엄청난 이제 그 금융위기가 왔죠. 이거는 뭐냐면요, 금융산업이요, 리스크 중개에서 인포메이션 중개로 이미 패러다임 변했는데요. 이게 서구의 금융계가요, 이게를 좀 오용, 남용 또는 제대로 대응을 못한 그래서 결국 발생한 사태가 뭐냐면 유럽의 재정위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크에서 인포메이션 중개로 패러다임 변했다. 이게 뭔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인가요? 그 신년 초에 헤지 펀드의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큰손 조지 소로스가요,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신년 인터뷰를 하면서 하도를 던졌습니다. 나는 내 이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옥수수 선물로 채웠다라고 하는 신년 하도를 탁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금융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오, 조지 소로스 같은 저렇게 헤지 펀드 그 무리 옥수수 선물에 자기 돈을 그야말로 몰빵을 했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어디에 뭐 가뭄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었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나? 왜냐면 이 농산물 같은 거는요, 기후라든지 이런 세계 정세의 영향을 받아서 워낙 가격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렇게 뭐 몰빵 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헤지펀드의 거물이 몰빵을 질렀다고 하니 사람들이 참 의견이 뭐 분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요, 우리가의 발빠른 트레이더들은 바로 돈육 선물에 투자를 해가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는요, 조지 소로스가 옥수수 선물에 자기 그 포트폴리오를 몰빵 지른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요, 2005년도부터 세계의 그 원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신문 보시면요, 그 당시에 배럴당 뭐 한 200불을 넘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 가격이 치솟으니까요, 석유의 대체물인 에탄올의 생산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에탄올을요, 다 옥수수를 가지고 생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할 거라는 거를 조지 소로스는 미리 안 거죠. 그래서 그 옥수수물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옥수수를 사료로 해서 키우는 게 데이지입니다. 그래서 데이지 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중국인데요. 그 해에 중국의 데이지 가격이요, 전 세계 데이지 가격이 3배로 폭등해가지고 중국의 물가가 앙등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세계의 금융산업 패러다임은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이와 같이 이제 인포메이션을 중개하는 그 시대로 이미 다 이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21세기에는요, 금융산업이 어디로 이행을 해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에서요, 인텔리전스, 지능을 중개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의 이 돈 많은 사람들이요, 인공지능이라의 개발이라는 것에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실직자가 많은, 이렇게 천년전력이 많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인공지능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산업은요,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오직 1등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산업의 구조가요, 어떤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규모 확장성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되기 때문에요, 어떤 제일 좋은 게 있으면요,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무리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라 하더라도요, 자기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등, 3등, 4등의 자동차 회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에는요, 제일 좋은 성능은 인공지능이 있으면요, 그 인공지능을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올려버리면요, 뭐 확장성이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성능의 인공지능만 하나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대부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우리가 그 융성할 이런 산업들의 구조가요, 스케일러빌리티가 무한되기 때문에요,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 금융산업도요, 이런 이제 인포메이션 시대에서, 인포메이션을 중요한 시대에서 인텔리전스를 준비하는 시대로 이게 이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일 요 속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제대로 적응을 못하거나 또 여기에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금융 위기라는 그 규모와 어떤 양상이 전혀 다른 그런 한번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욱더 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구가 되는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 금융산업에서 AI 인공지능 트레이드라는 거를 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뭐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뭐 또 선물 뭐 또 옵션 이런 투자 뭐 많이 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과거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하고요, 현대에 우리가 이제 HTS를 그 해서 개인들이 막 이렇게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시대를 넘어서서요, 지금은요, 트레이딩의 80% 이상이 AI 트레이더, 인공지능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요, 과거랑 이 트레이딩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시그널이요, 너무도 그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예를 하나 간단히, 뭐 나는 한 번도 트레이딩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얼마큼 AI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 얼마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경기가 있을 때 저는 바둑을 전혀 뚫 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전 경기를 다 관람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해설자가 한 말이 아직도 제가 잊어지지 않는 말이 하나가, 알파고가 어떤 탁 수를 하나 떴더니 그 해설자가 하는 말이, 만일 인간이 저렇게 바둑을 떴다면 그 기사를 아마 자기 사부한테 밤새도록 야단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알파고가 전술을 딱 둔 걸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그게 신의 한 수였더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이 어떠한 그 판세를 이해하고 그걸 분석하는 요거하고요, AI가 어떠한 그 판세를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는 전혀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AI 트레이더들이 생성하는 신호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이 시장의 흐름을 읽어서 일단 생성하는 그 신호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AI 트레이더들이 생성하는 그 신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요, 일종의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머신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가장 좋은 그 방법론 중에 하나인 이 머신러닝에 대한 폭을 넓혀 가지고요, 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AI들이 하는 그 생성하는 그 신호들을요, 간접적으로 좀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좀 커질 수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머신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그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신러닝이란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 머신러닝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